신당을 만드시는 건가요? 지금 행보가 어떻게 좀 읽어야 할지가 해석이 아니, 분분해서요. 그 부분은요. 예.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어요.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네. 사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시스템 공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. 예. 지금 그 공천을 결정하는 모든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찬 사람 아니면 이재명 사람으로만 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저는 이걸 투 이스템이라고 그래요. 근데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예. 그때는 이해찬 시스템이어서 저는 19년판 이스템이었거든요. 예. 지금 23년판 투 이스템은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이 비례 시스템도 뭐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이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이 투이 시스템은 제가 이걸 투이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공천을 하면 공천의 결과가 너무나 자명해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당내 민주화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 문제가 민주당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건 대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을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자꾸 뭐 만나자고 그러는데 만나실 거예요? 아니 만나는 거 글쎄 만날 수 있죠.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뭐 전에 8월 달에도 만났잖아요. 6월 말에 귀국한 이후에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거든요. 예. 그랬더니 그때 한 1시간 5분인가 10분 정도를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 어젠다가 없이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러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뭐 술을 막걸리를 먹네, 막걸리를 뭐 안 먹네, 뭐 해서 술 종류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만날 것 같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대화가 전혀 논의가 안 됐었는데요.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고 브리핑은 근사하게 하자. 뭐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합의사항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예. 이런 만남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. 지금 현재 당내 민주화 문제, 특히 공천 시스템 문제하고 네.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나 당내에 친명이 아닌 사람들, 뭐 그걸 뭐 비명이라고 부르고 반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내의 건전한 목소리들이 당내 민주화하고 도덕성 문제를 그렇게 부르짖으면 네. 이 어젠다를 가지고 대표가 나와야죠. 그래서 가령 뭐 나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러고 사표를 가지고 나오든지 예. 뭐 당내 민주주의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. 공천 시스템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. 방안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 뭐 비대위를 꾸리든지 뭐 선대위를 이렇게 꾸리겠다라든지 네.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랄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와야지 한번 얼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. 8월 달하고 똑같습니다. 이게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브리핑 근사하게 하자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명락회동이 이루어지려면 뭐 도덕성 회복 문제라든지 공천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뭐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약속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안건으로 올라야 만나는 거지. 아니, 그러니까 뭐 말씀이라고 건이 볼 수 있어야 만나는 거고요. 지금 예.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급한 거예요. 항상 급하면은 뭐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. 지금 사실 지금 언론들이 제대로 조명을 안 해서 그러지 11월 30일에 있었던 김용 재판은 대단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, 재판 리스크라는 것을 예. 1심이지만 보여준 겁니다. 네. 그리고 김인섭, 이 백현동의 김인섭 재판이 지금 15일에 이게 일단 지역에. 결심을 하고 거기서 네. 구형이 나올 거고 이제 내년쯤 뭐 1월 어느 순간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백현동 사건의 본질이 드러날 거고 이게 사실은 선거법하고 맞닿아 있거든요. 네. 이 재판이. 그러니까 지금 재판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수사 리스크도 지금 여전히 살아 있고요. 거기다가 지금 금방 우리 얘기했던 그 선거제도 문제가 있고 이게 네. 좀 당내 반발이 아무리 무마를 하려고 해도 당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근데 제가 많은 네.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그 민주당에 대한 1인 독주 체제를 일정 부분 견제를 했어야 될 그런 사실 민주당 내에 가장 지분 구조가 나름 있는 분이 이낙연 대표인데 지난 6월달에 귀국하고 난 이후에 너무 방심하고 또 어떤 사법적인 결단
이런 부분만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 너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버렸어요. 아, 너무 저는, 시기를 좀 그래서 지켜보고 이제 초월했다. 이낙연 대표도 또 다음 대선을 분명히 꿈꾸고 계신 분이고, 네. 그럼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민주당 당내 기반이, 즉 자기 세력들이 일정 부분 유지돼야만이 다음에 대권 어떤 경선에서의 또 기반이 갖춰지는 건데, 네.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완고하게 강고하게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일정 부분 견제 내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그걸 당내 체계가 너무 이재명 일방 독주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비명계가 좀 그래도 숨이라도 쉬게끔 그 뒤에서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, 그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점잖게 지금까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점잖다는 얘기는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결단을 하실 수 있을까? 결론은 결과적으로 당을 안 나갈 것 같고 신당도 안 만드실 것 같다. 뭐 이런 관측들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다 정확한 맞는 거예요. 예. 당내 민주주의와 또 민주당의 도덕성. 도덕성 회복. 이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, 예. 이 두 가지의 절대적 결함을 가지고 168석의 제1 입법 권력을 저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정당은 네. 없었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체제가 유지되게끔 방치한 부분은 지금 이제 이낙연, 정세균, 네. 김부겸 저 세 분의 전 총리가 의기투합을 하면 지금도 안 늦어요. 지금도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는 예. 견제할 수 있습니다.